갑상선이라든지 또는 췌장이라든지 여러 내분비 기관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근육만큼 중요한 내분비 기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민병원의 대표원장 민병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근감소증이 걸리면 어떻게 나빠지는가, 뭐가 나쁜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근육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특히 일을 한다거나 운동한다거나 이럴 때 아주 필수적으로 쓰이는 조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영양분을 저장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편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물질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을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오, 근육이라는 뜻이고요. 카인, 활성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100종 이상의 이런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모든 장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에 작용을 해서 지방을 녹이기도 하고, 따라서 비만을 감소시켜주기도 하고, 간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기도 하고 혈당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골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을 합성화시키거나 골의 감소를 막거나 이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암 조직에도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뇌나 신경 조직에도 작용을 해서 인지 기능을 높이게 하고 우울증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췌장이나 창자나 또는 다른 면역세포 이런 데 모든 곳에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이오카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을 분비하는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분비 기관, 갑상선이라든지 또는 췌장이라든지 여러 내분비 기관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근육만큼 중요한 내분비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조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뼈라고 얘기합니다. 뼈다구가 튼튼해야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뼈, 지방, 근육, 소장, 대장, 뇌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나머지 기관. 우리 몸의 40% 정도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낮기도 하지만 남자분들은 40% 이상 초과하는 그런 것이 근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무게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내분비 기관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화가 되면 당연히 근육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지구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해서 육체적인 활동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감소증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몸은 마른데 배만 뻘떡 올챙이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복부 비만을 보이거나,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막 나와서 혈당 조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서 혈당은 자꾸 올라가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염증이 생기면 다시 그것이 또 근감소증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사성 질환은 고혈압, 당뇨, 혈중의 지질이 올라가는 이상지혈증 현상, 심혈관 질환, 이런 대사성 질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의 한국 사람 5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근감소증과 대사증후군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감소증이면서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을
동반할 가능성이 8배 이상 크다는 것입니다. 남자에서는 훨씬 이게 심각하고요. 남자에서는 12.2배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절염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온몸에 전신적인 만성 질환,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다시 말해서 피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만성적인 염증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들이 연골이나 활막을 자극을 해서 골관절염이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말기에 골관절염을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온몸의 만성염증이 증가를 시키는 것이 바로 마이오카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과천대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이 14%, 류마티스 관절염이 2.5% 정도였는데,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검사를 하니까 그 퍼센티지가 무려 24%, 류마티스 관절염은 5.6%,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감소증은 골관절염 또는 나아가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뼈 주위에는 항상 근육이 이렇게 싸고 있죠. 그래서 그 근육과 뼈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특히 바이타민 D를 통해서 그런 연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근육은 뼈의 형성과 뼈의 감소, 그래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자들이 근감소증이 나이가 60, 70이 일어나면서 근감소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같이 골다공증도 이렇게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을 연구 결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이 13% 정도가 되고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가 16%가 됐는데, 이것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니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와 골다공증이 같이 있는 환자가 무려 40%, 46%, 40% 이렇게 높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격근의 감소는 골밀도의 감소와 굉장히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가 가늘고 폐경기가 온 여성한테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많다.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오면서 낙상이나 이런 거에서 골절 위험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면 근감소증이 일어나면은 관절에 골관절염이 생기고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신체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대사성 증후군이 일어난다는 거죠. 몸에 약한 정도의 염증을 계속 유발시키고 그것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 이것이 더 심해서 대사증후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감소증은 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와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고 또 신체 기능이 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더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악순환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절대절명 저희가 꼭 예방을 하도록 또는 치료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내분비 기관에서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심지어는 대사성 증후군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골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이렇게 근감소, 관절염, 골다공증은 운동력을 더욱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근감소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근감소증은 조기에 심지어 40대 이후에 진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